봤는데 8월에 개봉할 때 여름에 볼 때랑 이 넉 달 만에 겨울에 보니까 영화의 온도가 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추웠을까. 이게 막 피부로 느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진짜 이 엄중한 상황 속에 오늘로 이 영화의 주비를 잡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 모실 텐데요. 처음에 공지드렸던 대로 원래 배우님을 5분 모시려고 했는데 신민재 배우님, 영화 속에서 태우 역할을 해주신 신민재 배우님이 촬영이 길어지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안타깝지만 오늘 너무 반가운 얘기 해주신 5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드릴 테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심효원 감독님, 그리고 배우 박선영님, 신재훈님, 김범진님, 김민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앉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를 뚫고 오신 것 같죠? 그럼 진짜 한 개봉 때 8월에서부터 거의 한 4달 정도 지난 다음에 관객분들 만나시는 자리니까 어떤 소감이신지 인사 말씀 한 분씩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 감독 심연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개봉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주비가 취소되고 해가지고 계속 주비를 못하다가 이제 광주에서 이제 기획된 형태로 주비를 하게 돼서 그때 광주를 갔다 왔는데 이제 많은 팬분들이 서울에서도 주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어렵게 잡아서 이렇게 거의 약간 마지막 주비 형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나 역할의 박선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심해지는 또 상황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네, 이따 얘기 나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원정 역할의 신재훈이라고 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해서 네, 너무 좋고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민 역의 김범진입니다. 진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호 역할의 김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아쉽게도 파주 GV 참석을 못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GV 참석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래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즐거운 대화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느 때보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자리니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신 점 뭐 있으신지 여러분이랑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이크를 돌릴 수는 없는 시국이어가지고 안내드린 대로 그 쪽지에 QR코드 따라오시면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감상평이나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이게 사실 들어오실 때 되게 재밌는 그 아이디로 막 들어오시는 것도 되게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막 드디어 어서 오시게 환희뽕 막 이런 스트하우스 막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많은 감상평이나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부터 좀 궁금해요. 사실 여름에 영화 볼 때는 와 진짜 시원하다 영화 보면서 막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영화 다시 보는데 막
얼마나 추웠을까? 미쳤나봐. 막 이러면서. 저 얼굴에 빨간 거 분장 아닌 것 같아. 막 약간 이런 거 있죠. 진짜 추워서 그만 찍고 싶어 하는 느낌이야. 막 장면마다.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름에 보는 거랑 겨울에 보는 게 너무 다른 영화다. 이런 생각 좀 했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바다에 뭐 제일 많이 들어갔다 이학주 배우가 지금 없지만 네, 이학주 배우 굉장히 그죠.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학주 배우는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네. 피부가 내색하던데. 그거 약간 분장이 좀 많이 들어갔죠. 네, 그거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가 씬에서 몇 개 이제 바다 안에는 들어간 씬이 있었죠. 그날은 좀 따뜻했어요. 다행히 마지막 그 대회 씬은 좀 따뜻했는데. 이제 저희 새벽에 막 이렇게 춤추는 그 파티 씬, 네. 그날은 좀 많이 추워서 새벽에 찍었단 말이에요? 네, 밤을 진짜 샜거든요. 근데 그날은 좀 않았어요. 새벽 한 3, 4시까지 찍지 않았어요? 말씀을 하실 거면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밤새지 않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새벽 그렇습니다. 3시 정도까지 찍었는데 그때 좀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처음으로 집으로 서울로 가고 싶다. 다음날 회차였고요. 네. 그래도 그 회찬 거 말고 그냥 그날 밤에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거 빼고는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찍는 걸 제가 직접 찍었으니까 이때는 물 온도가 어땠다 저땠다 이게 다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연기인지 진짜 물이 차가워서인지가 자세히 보면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그러니까 학주 배우랑 저기 민재 배우가 진짜 추운 날은 진짜 막 추운 게 확실히 느껴지고 그냥 연기를 좀 추워하는 것도 확실히 느껴지고 근데 그 테이프 발라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그날은 진짜 추웠어요. 어떻게 그날이 제일 추웠다. 유독 추웠다. 거의 뭐 제일 춥지 않았나. 제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랬다. 진짜 추워가지고 저는 얼굴이 얼어가지고요. 이러고 있었죠. 뭐. 그래요? 네. 그럼 감독님이 공식적으로 제일 추웠던 날에 대해서 제일 잘 팩트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의 날이 가장 추웠죠? 저도 그날 편집됐지만 이학주 배우님이랑 그 김범준 배우님이 단둘이서 이제 처음 그러니까 만나는 대면한 그날이 유독 좀 수온이 차가워서 그날 사실 더 찍고 싶었는데도 이제 배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약간 먼저 종료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수온이 좀 차가워가지고 그러니까 수온이 매일매일 달라요. 근데 그날이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서퍼들이 쓰는 앱 같은 거 보면 바다 수온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죠. 네. 근데 각자 다 자기들이 체험한 장면이 제일 추웠다고 하는데 제가 안 들어가봐서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두 분은 솔직히 물에 많이 안 들어왔고 여기는 아예 안 들어왔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솔직히. 근데 추워서 솔직히 대사도 못하고 입이 얼어서 솔직히 어버버하는 경우 많이 있었고 근데 다행인 거는 저는 그래도 좀 부유한 서퍼여서 수트가 되게 두껍고 따뜻한 고급진 그것도 달라요. 네, 물이 안 들어가는 수트였어요. 근데 학주 배우는 거기 있는 이제 그래도 좀 얇고 뭐 이런 거여서 그나마 학주보다는 제가 덜 추웠나 춥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저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 중에 이것부터 정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서핑을 겨울에 시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미친 짓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자세히 설명하면 그 블로그 리뷰 같은 데에서나 아니면 뭐 평가 같은 데에서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서핑을 이제 접해보신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 정도로 주인공만큼 못 일어서는 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매일매일 타는데 저게 못 서냐. 그거는 여름 파도 기준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입문하면 그러니까 미친 짓이 맞아요. 입문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너무 주로 여름에요? 여름은 되게 이제 파도가 말랑말랑하고 되게 낮은데
겨울은 그 물이 한 번에 끌어올리는 양 자체가 달라서 되게 두껍고 이제 거칠어요. 네,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이학주 배우님과 김범주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네, 그래서 사실 겨울에는 이건 영화니까 이렇게 한 거지 만약 겨울에 입문을 하시겠다고 샵에 가시면 보드 자체를 렌탈 안 해주십니다. 아 그래요? 네. 겨울엔 입문 방법이 없어요. 초보가 타긴 너무 어려운 어려운, 시즌인 네네, 거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신미숙님께서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청춘 영화 하면 좀 뻔한 고민들이나 전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핑이라는 소재로 시원하게 연결을 해주시니까 유쾌하게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왜 한여름에 서핑이 아니라 겨울에 서핑을 그리신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우선 그러니까 처음에 찍으려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구성한 단계에서부터 그 한국에 서핑이 잘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는지도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겨울에 저렇게 외국처럼 멋있는 파도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더더욱 모르시기 때문에 그 장면을 담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촬영도 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 바다에서 찍으려면 지자체의 뭐 도움을 받아서 인원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찍을 수가 없는 건데 겨울 바다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촬영의 용이점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주인공이 고생하는 것과 그 겨울 서핑의 그 혹독함이 뭔가 삶이 맞닿아 있는 부분과 분명히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사실 시나리오를 쓰면서 여름으로 바꾸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겨울이어야 한다는 약간 명확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네, 겨울 서핑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핑 영화라고 하면 다 배경이 여름을 떠올리는데 이 영화만의 특색이 겨울바다의 서핑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근데 저는 사실 신민재 배우님은 여기 안 계시지만 이 영화 다시 보면서 감독님이 이 게스트하우스 트리오 유나, 태호, 원종한테 엄청 많은 역할을 약간 그게 해결사 같은 캐릭터로 정말 잘 써먹는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주인공을 서핑이란 세계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죠. 결정적으로. 더군다나 그리고 가르쳐주는 역할도 하죠. 더군다나 또 그래서 우리 그 중근이가 현실과 서핑 사이에서 막 고민할 때 그 속에 자기도 막 갈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있는 목소리들을 막 하나하나 다 대변을 해주죠. 막 그래서 그리고 서핑에 대해서 되게 정보가 필요할 때 막 나서서 다 얘기해주죠. 그래서 감독님이 이 세 사람 안 썼으면은 도대체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유용하게 써먹는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연기하시면서도 되게 그 세 명만의 복잡복잡하고 친한 분위기도 있지만 되게 요소마다 생각하면서 연기해야 될 바가 되게 넓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실패를 좀 겪고 왔다? 약간 다 세 명이 약간 실패를 겪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또 유나 같은 경우에는 서핑을 통해서 엄청난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배로서 약간 중군을 대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좀 더 그거를 통해서 서핑을 통해서 약간 얘기를 좀 더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약간 로맨스를 로맨스를 기대했었는데 중요하죠. 그쵸. 거기 사랑이 뭔가 싹 텄어야 되는데 저 혼자만의 사랑으로 이제 끝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뭔가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이런 것도 좀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네. 아쉽게 끝난 겨울바다의 사랑. 그죠. 이학주 배우와. 네. 상상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 배우들끼리 모여서 꼭 연극 연습하는 것처럼 리딩 연습하고 뭐 이렇게 여러 연습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카메라로 찍긴 찍지만 하나의 연극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특히 저희 세 명한테는. 앙상블 연극. 예, 그리고 특히
세 명한테는 감독님이 아예 얘기를 하신 게 이 사람을 이런 캐릭터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명확한 제시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꼭 집어야 될 포인트들을 예, 이 사람은 이런 거 거기에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거 테두리 지켜주시면서 자기 색을 그냥 입히세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키면서 뭐 또 그게 이제 또 대본 속에서도 많이 녹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왜냐면 이 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이게 특히 뭐 셋 다 좀 약간 일반적인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약간 사회의 아웃사이더 그렇게 말해도 되나? 예, 그래서 뭐 좀 더 거기에 그냥 심취해서 진짜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저 3명을 정말 알차게 써먹는 것 같은 느낌이다. 큰 역할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막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의 인사이더, 사회적 인사이더, 그리고 이른바 영화에서 왕재수라고 불리는 빌런을 꼽으라면 성민인 것 같은데 이 영화가 극명하게 다른 누구도 그렇게 앞장으로 치부하지 않는데 딱 한 명 그렇게 극적으로 그리는 캐릭터가 성민이지 않습니까? 어떤 왕재수 캐릭터를 연기하는 포인트, 심혈을 기울이신 부분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화면에 보여진 자체가 좀 재수가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리딩을 처음 했을 때 감독님이 좀 탐탁치 않으셨어요. 너무 말투가 재수 없지 않다고. 착하다고. 그러니까 좀 목소리도 그렇고 제가 혀가 두껍다 보니까 좀 이게 말이 좀 어눌하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좀 뭔가 꽂히는 말이 아닌. 그러니까 흐르는. 네, 좀 흐르고 이러니까 좀 뭔가. 자기 혀가 두꺼운지 아는 사람 처음 들어요. 아니 저 진짜 두꺼워요. 성악가 출신. 아니 그거 아닌데. 혀가 두꺼운지 얇은지를 가늠하고 사는구나. 네, 그래서 갑자기 혀의 두께. 그런 생각 처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재수 없었으면 좋겠다고 원하셔가지고 계속 좀 어떻게 해야 좀 재수 없는지를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재수 없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얇아야 얇은 것처럼. 이거를 좀 얇게 해야 되는데 좀 추우니까 또 혀도 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그냥 좀 나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좀 내가 좀 진짜 좀 나쁜 사람이라고 좀 스스로를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좀 진짜 좀 돈 많고 재수없는 애들 어떠지라는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요, 갑자기. 성민이 목소리가 어떤지 다시 곰곰이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근데 또 이제 김윤지 배우님한테는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성민은 대놓고 중군 일행들한테 되게 무시하는 태도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연기하신 지호는 그거와는 좀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같이 이제 금수저 커플이긴 하지만 감독님이 초반에 저한테 이제 리딩하고 할 때 지호 같은 경우는 일부러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렇게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는 그냥 깨끗하고 투명하고 약간의 백치미가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듣기에 되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말을 이 친구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자기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이게 되게 당연하니까 하는 말들인데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말들을 좀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밝게 귀엽게 조금이라도 덜 상하게 상대방의 기분이 덜 상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두 분한테 그렇게 주문하신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네, 지호는 그냥 무조건 이뻐야 된다라고. 주문이 명확하시네요, 감독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여쭤보신 분이 하얀당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 이 게스트하우스 식구들은 서핑이라는 걸 되게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한 번 하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 커플도 서핑을 좋아하고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여기 양양 바다에 온 게 정말 서핑을 하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여행 다니듯이 온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감독님의 생각과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마음껏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냥 여행 겸 여행 온 거라고 겸.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보시면 카라반을 뒤에 싣고 온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보여지는 것도 좋아하고 또 있는 거 티내는 것도 좋아하면서 여자친구랑 캠핑하면서 또 그런 시간도 갖고 온 김에 또 서핑도 하고 그런 여유로운 좀 그런 삶? 겨울 여행? 네,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서핑이 메인이다기보다는 둘의 이렇게 추억, 여행 그 중에 하나가 서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핑 스팟을 이렇게 다니면서 해외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그냥 하는 재수없는 아이들. 혀가 얇은 아이들. 그리고 지호는 사실 인스타, SNS. 그 중요하죠. 그쵸. 이제 물엔 안 들어가도 이제 웨트수트 입은 옷 입고 이제 사진은 올려야 되니까. 네. 감독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마이크를 아까 꽉 잡으셨잖아요. 아니 이걸 제가 설명하는 게 맞을지 배우님들이 하실까 봐 고민하고 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감독님 자기만의 주장이 되게 확고하신 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약간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서핑을 하면서 느꼈던 지점 중에 하나가 결국엔 서퍼들이 꿈꾸는 삶이 다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서핑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와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장 자극하는 포인트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럭셔리한 그 텐트를 가지고 있다던가 카라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명확한 직업도 없이 근데 돈은 많아서 어디든지 다니면서 내킬 때 서핑을 하는 약간 그런 판타지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서퍼들의 영화를 봐도 내가 저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쟤는 살 수 있고 나는 저렇게 못 살지? 라고 느끼게끔 이제 성민이라는 캐릭터를 설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모든 서퍼들이 봤을 때 부럽다 라고 느끼는 모든 지점들이 이제 성민과 이제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영화의 모든 해결책을 게스트하우스 3인방에 몰아넣듯이 저 커플한테 감독님이 평소 서퍼로서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을 다 몰아넣은 거네요? 그렇군요. 굉장히 상징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또 중군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중군은 되게 굳이 나누죠. 흑수저고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성취가 눈에 보이지 않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도 1등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금 사회에서 경쟁 구도 속에서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대사에도 나오지만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픈데 그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 경쟁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런 게 정말 딱 성민과 지호를 볼 때 그 서핑으로 딱 대체를 하면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게 중군의 어떤 고민 안에서도 되게 유효한 어떤 구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저 영화를 다시 물려주신 질문이랑도 연계되는 건데 감독님 만화 좋아하시죠?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그죠? 받는데 사실 제가 만화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진짜로요?
근데 되게 여기 연관된 질문 올려주신 분들도 다 느끼신 바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컷의 구성과 구성, 컷의 흐름 같은 거 좀 보면 되게 특히 출판 만화, 이게 종이 만화 보면 그 컷과 컷이 이렇게 지날 때 만화적 상상력으로 막 이렇게 끼어들고 막 그 다음 컷이 이렇게 이어지고 하는 게 되게 만화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만화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안 좋아하시는군요. 사실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조금 당황스러워요. 막 좋아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만화책, 말씀드린 종이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는데 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만화를 좋아하냐 뭐 만화적 연출이 뭐 많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만화를 많이 봤던 시절이 언젠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거의 만화를 보지를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만화적인 연출을 하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래서 몇 분이 이렇게 꼭 집어서 몇 개를 얘기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드디어 어서 오시게 이런 분들은 버스 장면에서 버스에서 막 그런 약간 극기 훈련하듯이 하는 게 파괴지향 너무 구체적으로 파괴지향을 생각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런 씬은 그럼 어디서 아이디어 얻으신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분이 되게 인사이트 있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적인 연출을 한 게 아니라 그런 만화적인 연출을 많이 하는 영화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파괴지향 엄청 좋아합니다. 네. 주성치 영화 정말 좋아하고요. 네. 만화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주성치 캐드시구나. 네, 맞습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감독님이 학창 시절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뭐 독일에서도 보내고 다른 나라에서 보낸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화를 보고 싶어도 못 본 게 아닌가. 엄청난 금수저셔라 가지고 왜냐면 네 죄송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만화적인 연출이 가미된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독일에도 만화가 있을 텐데요. 뭐 구텐탁 이거랑 감성. 그렇구나. 저도 독일 만화 한번 보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약간 근데 그런 거 그게 비단 또 버스 장면 같은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 초반에 막 이렇게 막 서핑을 하거나 그 중근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거나 막 이렇게 할 때도 보면 그 3인방이 곳곳에 왜 공간을 초월해서 막 끼어들면서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딱 그냥 만화로 그려놓으면은 그대로 될 것 같은 그런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되게 만화 좋아하시는구나 했는데 만화계에서 슬퍼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사실 이 얘기는 아까 살짝씩 얘기해 주셨는데 막 박수도 올라오고 그러네요. 신민재가 여기. 진짜 신민재 배우님. 네, 진짜 정말요? 네. 이게 이 오픈 채팅이다 보니까 여기 아닌 데서도 참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신민재 배우님이 들어오셨다고 인사를 하셨네요. 혹시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여기 온라인 채팅으로 답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신민재입니다. 오늘 참여 못하셨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라고 화이팅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 여기 오픈 채팅으로 만약에 찾아서 들어오실 거면 아리랑 인디웨이브라고 찾아서 들어오시면 지금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성민과 지호 커플께서 얘기하실 때 이 엄청난 칭찬인 것 같은데 죽방전설이란 분께서 진짜 재수 없었다. 찐 연기를 느끼셨나 봐요. 그렇게 막 다들 배우님의 입장에 막 꼭 만나요. 어떻게 만난다는 거야? 신민재 배우님이 지금 개인 카톡하고 계세요. 꼭 만나요. 너무 웃기네요 지금. 근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유나 태호 원종이 트리오가
저는 어떻게 보면 다 준근이 지금 막 바다에 와서 서핑을 배울 때 같은 시절이 다 자기가 겪었던 경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준근의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를 하나씩 다 대변해 준다고 느꼈는데 세 명이 그 준근이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취하는 입장도 다 달라요. 미묘하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물만의 각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딱 그런 식으로 주셨던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저는 유나는 약간 이 츤데레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본 아까 뭐 리딩을 저희가 연극처럼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제가 어쨌든 준근에게 약간 호감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면 이제 감독님이 바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유나는 그런 캐릭터 아닙니다.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아니요 서현 씨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정말 그냥 완전 겉과 속이 거의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눈빛으로 이제 약간 연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겉은 이제 말이나 이제 행동은 왜 그래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눈빛은 이제 좀 따스하게 보려고 약간 계속 그런 식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준근에게. 왜요? 왜 다정한 말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왜죠? 그 유나라는 캐릭터는 뭔가 자신이 살아온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티피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로 생각하고 썼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만들어 놓은 성 고정관념을 그냥 다 무시하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을 표시할 때 하는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그 성 고정관념의 안에서 갇혀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걸 탈피해보고 싶어서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또 덧붙이자면 제가 그래서 유나를 연기하고 나서 제 자신을 약간 한 몇 년, 뭐 몇십 년, 20년 나이가 아니어서 한 30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 보는 약간 계기가 됐어요. 그 유나를 통해서.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약간 여성스러워야 돼? 뭐 약간 여배우가 가지고 있는 약간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약간 계기가 되었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때는 조금 유나가 그래도 너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화 끝나고 이제 제가 연기하는 거 보면서 그래 어쩌면 저것도 내가 사회에 너무 물들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 많이 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유나를 하면서. 감독님 빅픽처대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저도 다음 그 두 분의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일단 꼰대 아재입니다. 꼰대 아재? 예, 꼰대고 아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실 지금 유나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연기를 워낙 잘하시네. 그게 아니고 갑자기 근데 박소년 배우가 전화가 와서 오빠도 밤 12시에 전화가 와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 오던데? 매일 밤 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핵심이야. 그런 건 아니고. 연기가. 근데 그래서 유나 씨는 그 촬영하기 직전까지도 아마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풀어주고 여자들은 이렇게 섬세하게 좀 다가가지 않았나 감독님이. 아닙니다. 연기가 잘 안 돼가지고 약간 오해하실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이제 원하는 유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딱 그림이 있었어요. 아까 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질문대로 이제 3명이 원하는 딱 그 지점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지점을 이제 찾는 게 조금 많이 헤맸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여성의 캐릭터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제가 기존에 있는 그 성에 이렇게 갇혀 있는 이제 자꾸 연기를 하니까 이제 감독님은 이제 매일 밤 이제 리딩이 끝나면 선영 씨 그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엄청 많이 고민하고 사실은 어려웠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힘들고. 뭐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본에 솔직히 저 같은 경우가 제일 대본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유나가 제일 어려웠고 대본에 저는 성격이 많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아무 그런 생각 이 사람의 말을 뭐 덮어주면서 이렇게 호응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 뭐 저 같은 경우 치고 들어오면서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뉘앙스나 말투에서 제 성격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했는데 유나는 사실 그게 아사무사하기 어렵더라고요. 유나도 그렇고 그 윤지 배우도 그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참 그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민재 배우님은 하는 게 섬세하게 해주세요. 잠깐만 신민재 배우님은 밤 12시에 전화를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저랑 민재 배우는 좀 받은 걸로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저랑 민재 배우는 밤 11시나 12시쯤 감독님이 카톡을 보내요. 선영씨 오늘 무슨 일 있었나요? 개인 카톡? 네, 개인 카톡. 그리고 민재씨도 민재씨 오늘 집안에 무슨 일 있었나요? 근데 연기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민재 배우 받고. 그러면 그냥 감독님 잠깐 계시고 그냥 4분 중에 감독님한테 개인 카톡으로 촬영 중에 밤 11시 넘어서 받아본 적 있다. 리딩이 끝나고. 리딩 끝나고.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어요. 저랑 신민재 배우 둘입니다. 신민재 배우님한테 여기 누가 물어봤어. 배우님한테 신민재 배우님한테 12시에 감독님 전화를 받아보셨나요? 하고 답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나머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감독님이랑. 진짜요? 유나 캐릭터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하고 많이 민재 받았잖아 민재야. 책임을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김윤지 배우님 받은 적 없으세요? 저는 일단 그 카톡 자체를 안 해서 원래 안 감독님이 하세요? 제가 그 단체방에도 없어가지고 아마 연락을 하고 싶으셔도 연기를 못해서도 못 하시는 게 아닐까. 좋은 방법이다. 제가 차단을 차단하신 거 카톡이 없으니까 안 하셔서 카톡을 카톡 하지 말아야 돼. 문자는 그렇구나.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근데 그 신재훈 배우님이 그 꼰대 아재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원종 정도면 그렇게 꼰대 느낌 안 나요. 그래도 좀 귀여운 아저씨 같은 느낌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제가 제대로 표현을 못했네요. 꼰대 아재가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심한 꼰대를 원하신 건 아니지 않아요? 그죠?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그룹 안에서 꼰대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 꼰대를 생각하고 썼으면 더 사회생활 해봤기 때문에 더 극악하게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으면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지도 않았겠죠. 신민재 배우님이 답장해 주셨어요. 저도 전화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아련한 기억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던 것 같다고. 그럼 신민재 배우님은 뭐가 불만이었죠? 왜 전화를 했어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밤늦게 우선 전화를 한 점 굉장히 죄송하고요. 고쳐야 되는 늦게 끝나서. 문화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프리프로덕션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이제 리딩을 진행하다 보니까 리딩이 끝나고 나서도 다 정리하고 이제 제가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될 때가 되면 11시, 12시가 넘어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계속 그 리딩을 빡세게 일주일에 많게는 2번도 해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드리는 게 좀 준비할 시간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이면 당일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박상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 유나 캐릭터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간극이 좁혀지는 게, 그러니까 제가 피드백을 하면 조금씩 고쳐오세요. 그래서 눈에 확 보여요. 네, 확 보이니까 계속 약간 거의 매일 이런 그런 죄송합니다. 두 분의 우정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신민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난 개선의 의지가 제가 그러니까 첫 리딩에서 대충 맞춰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캐릭터와 이제 신민재 배우님이 생각한 캐릭터가 맞춰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리딩 때였는데 연기톤이 달라지신 적이 있었어요. 이미 잡혔었는데 왜 달라졌지 해가지고 제가 제 딴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고 한 게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시나요? 세다. 죄송합니다.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신민재 배우님한테 원했던 포인트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떠버리가 아니라 떠버리? 단순히 떠버리고 뭐 허풍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태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존심도 세고 뭐 자기 딴에는 뭐 이론도 잘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는데 막 사실 태우를 인정해준 사람 없잖아요. 다 막 무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되게 약간 인류의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컸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제 민재 씨한테 약간 마치 그 브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박주 씨를 이제 그러니까 준근을 약간 연인 다루듯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원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셨구나. 근데 저는 사실 아까 그 정말 우리 성민이랑 지호 커플이 이 양양 바다에 온 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렇게 물어보신 것도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보면서 좀 궁금해졌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서핑에 목숨 건 사람은 아니잖아요. 즐겁게 타려고 타는 사람인데, 가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양양바다에 못 나타나도 대만 가도 되고 하와이 가도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목숨을 걸고 한 달 뒤에 막 그 강사까지 데려와가지고 그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것도 참 무슨 마음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민이는? 왜 그랬어요? 사실 성민이가 양양 사람이에요. 갑자기 커밍아웃. 누가 저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양양 유지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를 한 달 오버하는 건데. 그냥 성민이가 승부욕이 승부욕이 강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항상 나는 내가 최고여야 되고 1등해야 되고. 접은 적이 별로 없구나. 좀 접은 적이 없어서 지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박살내고 싶은 거죠. 나한테 덤벼? 어쭈? 근데 그러면 그런 남자친구를 보는 지호는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그 서핑을 하는 남자친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앉아서. 근데 그게 쟤 왜 저럴까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멋있다 이러고 바라보는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되게 굳이 왜 저러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했을 텐데, 지호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 승부욕이 같이 이렇게 발끈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봐줬을 것 같아요, 지호 입장에서는. 성민이가 지호 믿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막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죠. 지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든든한 여자친구 뒤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지호가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지호가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바뀌네요. 그러면 양양 유지의 아들이라서 접은 적 없이 살았는데 내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양양 바다에서 승부욕을 건드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한번 박살내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또 그 뒤에는 든든한 사랑의 후원이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눈빛이 이상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렇네. 백스토리를 채웠어야 되는데. 아쉽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사실 그 인물들을 잡는 장면이랑 같이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파도, 서핑 이런 장면들이 저는 또 그게 되게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신기한 게 영화의 어떤 감정적 흐름에 따라서 똑같은 파도를 보여주는데 어떤 장면에서는 되게 막 시원한 느낌이고 어떤 장면에서는 되게 또 갑자기 슬퍼 보이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감상을 올려주신 분이 있거든요. 신민숙 씨께서 중군을 대회에서 이기게 하려고 협력하는 그 중군과 그 세 명의 트리오의 모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원하는 서로 북돋아주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모습이 대중 매체나 문화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그 이미지와 관련해서 푸른 파도와 주황빛 노을의 대비가 되게 아름다웠다고 그래서 안구정화되는 느낌이었다고 하셨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영화에 과연 어떻게 끝날까 가장 궁금해지는 게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결말에서 근데 끝까지 감독님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예상이 잘 안 되니까 보실 때는 성공하지 않겠지? 어떤 중군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이 해서 결국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게 된 게 되게 의외였다고.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는 약간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서 이 영화를 이렇게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결말을 기대하면서 읽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일단은 해피엔딩이 좋아서 중근이 이기는 게 약간 당연하다라고 예상을 예상하고 읽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워낙 좀 저희 영화 되게 약간 순수한 느낌이 있잖아요. 저만 약간 순수하고 되게 따뜻한 느낌? 맞아. 그래서 당연히 주인공이 이기고 약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좀 그거를 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그러니까 저희 사실 대부분의 결말이 더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걸 못 쓰고 이렇게 조금 더 열린 결말로 이렇게 나온 듯하게 됐는데 촬영하셨는데 아니 촬영을 다른 곳에서 근데 그것도 괜찮았지만 이것도 참 괜찮았고 근데 물론 이제 결론은 어쨌든 그것도 밝은 결말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저희가 대부분 제가 물어봤을 때 제가 느낀 거를 배우들이나 물어봤었어요. 스태프들이나 야 어떠냐 이랬을 때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다 그냥 따뜻함을 많이 느꼈다고 이 글에서 텍스트에서 그리고 저희한테 주셨던 초고에서 마지막 완고 때까지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들 따뜻함을 느꼈는데 이게 결말이 만약에 성민이 이겨버리면 이게 따뜻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좀 잔잔한 것 같지만 밀려 들어오는 파도처럼 그런 좋은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어떠셨어요? 네, 형이 말했듯이 그 원래 결말이 또 이렇게 있었는데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얘기해도 돼요? 뒤에 있었던 거 뭔지. 그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네. 기억나시나요? 네.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그 원래는 제주도로 가서 저희가 이제 또 간 거예요. 거기로 갔는데 중근이를 또 만나는 거죠. 거기서? 근데 옆에 이분이 계시는 거죠. 진짜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이제 이게 임신해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9개월. 뭐야?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반갑게 그냥 서로 반갑게? 인사. 모두가 반갑게. 그러니까 중근이가 서핑샵을 제주도에서 한다 이게 끝 아니에요? 알바로 쓰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누나가 쇼핑샵을. 제가 서핑샵을 하면 이제 중근이 맞아 일하는 약간 그 로그라인 진짜 그래서 놀러 와서 우리가 그냥 놀러라 해서 사운드에 친해진다고 하듯이 이제 서핑으로 또 그래도 그랬으니까 그런 결말도 있었습니다. 우와.
그랬었고, 즉 성민이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주인공이 이기는 건 뻔하니까 좀 양양의 아들이. 네, 한번 이겨주고 다시 한번 느끼도록 해주고 싶은 그런 결말도 한 번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승부에서 진 것이 성민으로서는 어떤 인생의 교훈을 얻는 결과가 됐을까요? 역시 나는 짱이다. 졌는데? 이겼을 경우. 졌을. 지금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반토막 점수로 졌을 때. 이거는 이거 심판하고 짜고 하는 거다. 좀 이렇게 인정을 못했겠죠. 저는 인정을 못하고 그냥 쟤네가 저렇게 지들끼리 한 거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그냥 짜증나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마지막에 이제 가는 게. 역시 성민다운 거네요. 나는 짱이다. 나는 짱이다. 배우님 어떻게 결말을? 처음 대본 봤을 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따뜻해서 좋았었고, 이게 꼭 서핑이 아니더라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잖아요. 돈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꿈을 쫓느냐. 근데 저희도 뭐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하는 고민이기도 하고, 이게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너무 좋았었는데, 엔딩이 당연히 이렇게 해피 엔딩이다 보니까 읽으면서 되게 통쾌한 느낌도 있었고요. 돈을 꼭 쫓지 않아도 이렇게 해피 엔딩이 올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보면 항상 그 끝부분이 되게 뭉클하긴 해요. 저는 그 상대방 그 반대편 팀이긴 했지만 영화를 이렇게 통으로 보면 항상 그 끝부분이 되게 눈물이 찡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죽방전설이란 분은 유나라는 캐릭터에 묘한 매력이 있다고 계속 궁금한 캐릭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열띤 토론의 결과가 만들어낸 결과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꼭 보시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해주신 또 라임의 달인 분들이 여기 계시네. 그래가지고 그 신재훈 배우님이 영화 속에서 해주셨던 아재 개그가 되게 재밌으셨대요. 그래서 사우나 청바지. 네, 그걸 재밌어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다 시나리오에 있는 거죠? 그런가? 저한테 이제 그런 거 어떠냐고 하셔서 여러 개를 찾아서 거기에 배우님이 넣은 찾으신 거죠. 거예요? 아니 제가 찾은 거보다 그러니까 여러 명 도움을 받았죠. 이렇게 해서 그 중에 고른 거죠. 예, 골라서 이걸 쓰자, 이걸 쓰자. 감독님 요때 이거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근데 그 재밌으셨다는 분은 정말 아재 인증하셨네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아이디명은 너무 재치 넘치잖아요. 그거는 농담입니다. 아니 또 우리 모든 폭넓은 유머를 또 수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신미숙님께서는 준근이 대회에서 진다고 해서 따뜻하지 않고 새드 엔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근이 이기는 뻔한 결말 말고 감독님의 다른 결말도 기대하셨대요. 근데 저는 약간 대회에서 이기는 게 사실은 근데 거대한 성과, 뭐 예를 들면 사실 이 영화에서 준근을 아예 챔피언으로 만들어주려고 했으면 취직을 하고 막 약간 그 진짜 현실적 고민 다 풀어주고 서핑도 1등 먹고 막 약간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걸 포기하고 왔는데, 그리고 되게 정당하고 막 미친 듯이 위대하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막 억울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귀여운 승리를 작은 승리를 이제 딱 알맞게 안겨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영화를 봤는데, 사실 이 결말을 놓고 어떤 선택을 영화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거는 또 지금 영화의 느낌도 있지만 관객분들마다 다른 상상을 하면서 막 생각을 해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준근이를 계속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이걸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 사실 원래 대본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그 사장님으로 나온 김주원 배우님하고 네. 나중에 중근이가 같이 바다에 서핑 할 때 파도 기다리면서 둥둥 떠서 약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뒷모습으로 결말에? 예, 결말으로 그런 것도 있었었거든요, 사실. 결말에 엄청 여러 얘기가 있었네요. 예, 그런 좀 약간 시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끝나면 그러니까 보일러 야 이거 아니고 더 멋지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 그리고 감독님 끝까지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네. 자, 감독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결말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센시티브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처음에 새드 엔딩을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배우분들 보신 게 초고가 아니에요. 원래 초고는 새드 엔딩이 맞았고요. 서핑도 못 이기고 취직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냉정한 사람.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은 거죠. 너무 잔인하다. 네, 감독이 자기 캐릭터를 안 사랑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만화도 안 좋아하는 냉정한 사람. 맞습니다. 내게라. 그래서 사실 중구에 이기는 걸로 바꿔놓고 이제 제가 원래 초고했었던 엔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엔딩의 가능성을 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던 건데 결국 안 찍었던 건 이제 제가 이거다라는 게 없었던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찍으려고 했던 그 제주도 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수님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그 결말이 뭐 조연출님도 그렇고 그 결말이 제일 좋다, 이걸 찍읍시다라고 하는데 막상 저희가 프로덕션 들어가니까 이게 그 프로덕션이 끝나갈 때쯤엔 모든 예산이 소진된다는 게 거의 100% 확신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대회 촬영이 마지막 촬영이었는데 그날이 또 마지막 촬영 때 엔딩을 찍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촬영 감독님한테 그 어떤 디렉션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나게 찍어달라라고 했고 그게 이 마지막 컷인데 그 마지막 컷을 다시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과연 해피엔딩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의도를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네, 대충 어떤 느낌인지 네.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구나. 근데 저 그거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이게 그 사장님이 초반에 그 어떻게 보면 중군한테 첫 서핑 수업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사장님이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근데 꼭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 사장님을 그 게스트하우스 4인방으로 만들고 또 그냥 발리 안 가고 계속 그냥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가지고 있어도 이야기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분은 발리에 가 있고 그 사장님이 없는 어떤 주인이 대신하는 사람들이 다 그 게스트하우스를 메우고 있는 이야기로 가신 건지 궁금해요. 그 기훈이라는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장 캐릭터는 말 그대로 엄청 자유로운 영혼이라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종과 태우와 유나도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기훈처럼 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중간 단계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중근 트리오 이렇게 네, 사장님. 그러니까 트리오도 뭐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도 방황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기훈은 제가 보기엔 완성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어버리면 모든 결론을 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 있었어. 아니 그래서 드디어 어서 오시게라고 하시는 분은 또 이제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엔딩곡과 함께 기훈의 목소리로 막 윽박 지르는 소리도 되게 재밌게 들으셨다고,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그런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원래 저희가 찍으려던 쿠키 영상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 찍게 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 태우가 중간에 찍고 있다고 했던 그 중국의 다큐멘터리 그거의 인트로 부분을 쿠키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짜치면서도 뭔가 약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약간 조악한 느낌. 네, 조악한 느낌의 네, 다큐멘터리를 원래는 쿠키 영상으로 쓰고 싶었는데 그 도저히 그 따로 추가 촬영을 하지 않으면 못 쓰는 상황. 저희는 이제 촬영을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힘들죠. 네, 사실 겨울은 해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추가 촬영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든 뭔가 그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운이 돌아와서 목소리만으로 출연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네,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막 후속편이 궁금하다. 뭐 막 진짜 후속편에서 싸움 잘하는 유나가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냐면 너무 못 찍은 그 뒤에 어떤 여운을 남기는 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게 진짜 만들어지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캐릭터들마다 또 다 미완성의 어떤 캐릭터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앞으로의 이야기 같은 게 있으면 궁금해서요. 잘할 수 있어. 두 분이 이번에 더 다정하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톡을 더 수시로 주고받으면서 한 이유가 안 먹을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는 왜 전화 안 하시냐고 막 그렇지. 나한테 소원하냐고 이런. 저희한테도 전화 주세요. 감독님 전화 기다리면서 와, 어서 전화 주시게 하우스 막 이런 거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야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동기들한테 막 전화해서 울고 원래 영화 찍을 때 감독님이랑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정말 잊지 못할 겨울이었겠네요. 네. 근데 저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마지막으로 거의 가는 것 같아서 질문해도 됩니까? 그 사실 그 이 영화는 가만 보고 있으면 다들 중군의 입장에서 현실과 꿈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막 이런 거 다 대입해서 자기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특히 결말로 갈수록 그 모든 질문을 영화에 나오는 대로 나한테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가 되게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때가 그 중군이 면접장에 대기하다가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연습하면서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현실과 서핑이라는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뭐 하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중군이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 꿈을 찾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갖고 계신 어떤 두려움이나 그걸 극복하신 순간이 그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크고 어려운 질문이죠. 역시 네, 감독님부터 어려운 질문. 회사를 그만두고 영화를 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 가장 용기를 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영상이라던가 그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이 되게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천재들이나 할 것 같고 되게 뭐 모두 이제 영화 감독하면 뭐 봉준호 감독님 떠올리고 뭐 박찬욱 감독이 떠올리고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도전도 안 해보고 스스로 포기하기엔 너무 약간 억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사실 도전하면서 되게 두려웠는데 그때가 가장 큰 용기를 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보자. 일단. 오. 네, 저는 사실은 매일 약간 요즘에는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좋은 작품을 만나서 어쨌든 어서시에이트 너무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렇지만 제일 두려운 거는 이제 연기를 저는 지금 이제 연기 공부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18년 정도 했는데 저도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건데 사실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맞나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 네,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고 원래 어렸을 때는 딱 30대까지만 해보고 그만할래 또 이랬는데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막 또 40까지만 지금은 또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저는 두렵고 불안하고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극복을 하려면은 좀 더 큰 지금보다 용기를 더 갖고 더 좋은 용기 마음을 갖고 이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정답이 없는 일이라 더 그런 거 같아요. 사실 배우라면 모든 배우가 다 느끼겠죠. 예, 지금 선영 배우님 말씀하신 거를 다 느끼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와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예, 저도 다 똑같고 그런데 네, 그냥 그렇습니다. 뭐죠? 갑자기 버퍼링이 와가지고 이렇게 끝내면 어떡하죠? 예, 저도 뭐 저는 근데 오히려 처음부터 너무 다들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배우 생활을.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를 연기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졸업할 즈음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면 시간을 가지면서 근데 다들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기하시는 분들이. 아, 현직에 계셨던. 예, 대학로 이런데 막 순찰을 나가 보면 다들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 힘들려. 본인들이 하시는데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엄청 쪼르른 상태에서 그래도 나도 하고 싶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냥 저는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쫄아서 그런지 근데 또 해보니까 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운 좋게 지금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운이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런데 하나의 그 두려움이 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는 늘 막연함과 싸우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미리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는데 어느 순간 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있잖아요, 배우가.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잘하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잘생기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잘생기고 막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 앞서는데 이제는 비교하지 말자.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그냥 하면 해서 버티다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버티기. 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진짜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버티기. 네, 잘생기셨어요. 막 빛이 나요. 진짜로. 여기서 저는 두려웠다기보다는 진짜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 형 말했듯이 30살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할까 아니면 먹고 살려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살아야 할까 거기서 한번 이겼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자 해서 그래서 그해 감독님과 배우님과 만나서 이렇게 영화도 찍게 돼서 그걸로 시작으로 그래도 근 몇 년간 계속 꾸준히 작품을 하고 이제 행복하게 지내다가 올해 초에 작품 했던 게 이제 끝나고 이제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오고 되게 다시 그때 저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몸도 되게 안 좋아지고 막 아파서 수술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너무나 나약해지고 되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지다 보니 너무나 지친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죠. 근데 또 그때 30살처럼 현실적으로 이제 또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위에
같이 시작해서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나도 내 길이 아닌가,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되나 이런 게 또 그런 것처럼 내가 아니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디선가 이제 또 조언을 들으면 버텨라, 남자는 버티면 된다, 버티면 뭐라도 한다. 그래서 계속 버티고 했던 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힘들었지만 또 이겨내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들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저희에겐 뭐 힘이 되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돼서 또 이렇게 버티다 보면 좋은 일로 또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후속편 만들어야죠. 근데 감독님 다음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맞네. 또 오셨네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저는 가수로서 10년 정도를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NS윤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배우로 처음 시작할 때 그 선입견을 깨는 게 사실 되게 두려웠었어요. 왜냐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리고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가 제 첫 작품이에요. 연기로서.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첫 촬영장 갔던 기억이 나는데 리딩도 정말 벌벌벌 떨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운 좋게 첫 작품을 너무나도 좋은 분들하고 해서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제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들을 좀 깰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는 어서오시 게스트하우스가 제 이제 앞으로의 연기도 좌우할 만한 작품으로 남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는 항상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감독님한테도 선택을 받고 또 관객분들한테도 선택을 받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를 거의 하루에 몇백 번 생각할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저희를 선택해 주신 관객분들을 보면 되게 눈물 나고 되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 담긴 어떤 그런 응원의 힘, 용기,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관객분들한테도 전해지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영화를 찍고 만드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큰 힘으로 남는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10시가 다 돼가지고 여러분 당분간 9시 넘게 영화관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걸 오늘이 마지막일까요? 그래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여기서 한 말씀씩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여기 신민지 부모님한테 마지막 인사하라고 제가 메시지 좀 써주세요. 정말 저는 이게 마지막 뮤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가급적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건데 그래서 가급적 말씀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여기서 기억나는 질문들 다 답변할게요. 유나가 먹는 약은 트라우마 약이고요. 물 공포증 약이고, 그리고 지호가 카드값 그거 선크림 같이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아직 그게 남았어요. 그게 다음 연도 여름에 가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그 선크림을 쓰는 게 맞고요. 기억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너무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딱 일주일 정도 개봉하고 다 이제 그 스크린이 내린 상태에서도 계속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오세요. 그 서울권에서 집이 안 하냐 해달라. 그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거라 이렇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GV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GV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요.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는 진짜 일찍 들어가셔야 되니까 오늘 저희 함께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 막 얘기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한 기운 많이 또 받아서 겨울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와주셔서.
네, 저희 이렇게 그 영화를 찍을 땐 이렇게 개봉할 줄도 몰랐고 이렇게 많은 GV를 할 줄도 몰랐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또 상도 받았고 참 이 영화로 저희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청취 연락하시죠. 오랜만에 봬요. 그리고 또 저희 멋진 사회 봐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여기 저희 보러 와주셔서 이 시국에 너무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리랑 그래 맞아. 감사합니다. 아리랑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또 이렇게 또 했던 말 결국에 이렇게 다 마찬가지 같은 마음이고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진짜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열심히 진짜 연기해서 좋은 연기를 보여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도 잘 알고 그걸 위해서 더 노력해서 좋은 연기로 또 계속 해서 감독님 다음 작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올 한 해 좀 안 좋은 일들도 많고 했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복 많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우와. 진짜 여러분 오늘 한 분도 자리 떠나시는 분 없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화의 기운을 내년까지 쭉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일어나서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신민재 배우님이 아직 인사를 안 하셨는데 아마 똑같은 말씀 하시겠죠? 맞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세요.